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을 통장으로 만들어주는 음식점의 데이터 경영 강의를 맡은 류컴퍼니의 대표 황일권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루어지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매장의 현재 상태를 자가진단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토 매장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스텝, 이렇게 강의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매장이 뭐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건강검진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매장도 사람처럼 매달 혹은 매일매일 검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매장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혹은 부족한 곳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한 상태를 체크를 해줘야 하는 거죠. 사람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의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을 수밖에 없을 건데요.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우리 매장을 그렇게 검사를 하냐고요. 물론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경우는 뭐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그렇게 알아서 다 잘 해주겠지만, 그냥 독립 창업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조금 난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보이는 잠깐 이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의 지금 사업계좌의 통장은 얼마가 현재 남아있나요? 이번 달에 이 정도 팔았으니까 이 정도 남았겠지, 얼마가 남았겠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막상 통장 잔고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금액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정말 열심히 팔았고 얼마가 남았겠다 했을 텐데,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는 통장이라고 합니다. 텅텅 빈 통장을 표현하는 신조어인데요. 이미 너무나 잘하고 계신 사장님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못한 사장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일 그리고 매달 지금 보이는 이 사진처럼 이렇게 결산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혹은 아예 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포스기가 있는 매장에서는 이렇게 뭐 결산 용지가 나오니까 조금은 정리하기 쉬우시겠지만, 그나마 포스조차 없고 그냥 카드 단말기만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하기도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냥 대충 얼마 오늘 팔았으면 됐지, 그리고 이번 달 얼마쯤 팔았겠다, 됐지,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사업에 매달 나가는 메인 지출은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공과금 및 임대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 하나 잘못되더라도 우리의 통장은 텅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뭐 일부 특수 업종을 제외한 일반 음식점 기준으로 한 달에 매장에서 직원이 낼 수 있는 매출은 통상적으로 한 사람당 1,000만 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 근로자가 뭐 5명인 그런 매장에서는 달에 통상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인 거죠. 우리 매장의 매출이 이번 달 4천만 원인데 상시 근로자 수는 6명인 건 아닌지, 이번 달에 우리 매장의 인건비가 너무 높게 나왔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는지, 재료비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는 이런 매달 하는 성적표, 결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매달마다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결산을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매장의 인건비가 높은지 재료비가 높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달 우리 매장의 결산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선 인건비가 너무 높게 나왔다면 말씀드린 대로 매출 대비 인원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그렇다면 인원이 너무 많다면 불필요한 동선이 있진 않은지, 뭐 서비스 동선이라든지
주방 동선이라든지 혹은 너무 메뉴 가짓수가 많진 않은지, 어떠한 메뉴를 전문적으로 하나를 팔아야 되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메뉴의 가짓수가 막 수십 가지가 넘는 그런 매장이라면 매출 대비 인원은 더 많은데, 혹은 매출 대비 인원이 딱 맞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들이 하루 왼종일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금방 쉽게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 또 매달 우리가 인력적인 부분에서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사장님 점포에서는 일전에 메뉴 하나를 판매를 하는데, 그 메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소스 가짓수가 혹은 선택할 수 있는 개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주방 직원은 우리가 팔아야 되는 중요한 메뉴를 조금 더 집중해서 더 맛있게 만들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소스를 만드는데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집중해야 될 때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손님들이 우리 가게를 오시는 이유가 정작 이 소스 때문에, 소스 가짓수가 많아서 오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말이죠. 이렇게 매출 대비 인건비가 높을 경우 이러한 뭐 불필요한 메뉴가 있진 않은지, 그런 메뉴가 있다면은 또 과감히 정리 안 나가는 메뉴들 위주로 과감히 정리해주는 그런 사장님의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대기업 매장, 뭐 정말 사람이 한 매장에 막 수십 명이 포지션 되어 있는 매장이 아닌 이상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정말 정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만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이 업은 맞지가 않아요. 특히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선 더더욱 맞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한 인원이 1인분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거나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좀 반인분, 뭐 0.5인분 정도의 역할을 해준다면 나머지 2, 3인의 인원들이 그 인분을 마저 채워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게 하루 이틀이야 뭐 어떻게든 돌려막겠지만, 이게 한 달이 되고 또 두 달이 되면 우리의 소중한 직원들의 이탈을 또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매장이 적정 매출 대비 인원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도 인원들이 너무 잘 관둔다거나 아니면은 일이 너무 잘 안 돌아간다 라는 이제 상황이 보일 경우, 좀 인원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평가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재료비가 너무 높게 나왔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 재료비의 경우는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정선의 재료비를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뉴 개발에 앞서 전문 요리사 분들이 아닌 이상 메뉴를 만들 때 이 메뉴 하나에 양파가 4분의 1개가 들어간다, 혹은 뭐 고기는 반주먹, 이런 식으로 이 메뉴 원가 측정을 하신다면 이 메뉴를 판매함에 앞서서 판매 가격 대비 매출이 뭐 남는 금액이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소한 저울을 이용해서 그램 단위로 측정한 후에 보다 정확한 원가를 확인해서 그에 맞는 판매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출 대비 뭐 원가율이 40% 이상 육박하는 경우가 생기죠.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에는 우리의 인건비와 그리고 우리 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공과금, 세금 등등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데 원가율이 50%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돼버리면, 이 또한 열심히 매장을 운영을 해서 상품을 판매를 해도 우리의 통장은 텅장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저도 종종 가끔 듣는 일이긴 한데, 가끔 직원분들이 식재료를 뒤로 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매장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뭐 고기 쪽으로 다루고 계시는 그런 사장님들의 매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실 직원도 잘못이 있지만 그런 여지와 가능성을 준 또 사장님의 잘못도 있겠죠.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임대료 및 공과금이 너무 높게 나왔다면, 이 임대료라는 건 사실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겠죠. 뭐 매출이 많이 나오면은 뭐 임대료 비율도
같이 내려가겠지만 이런 뭐 공과금의 경우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지금과 같은 날씨인 거죠. 약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좀 선선한데 매장에서 직원들이 냉방을 너무 뭐 진짜 한겨울처럼 그렇게 틀어놓고 있는 건 아닌지, 물론 매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쁘고 막 덥다 보니까 그 온도가 적정 온도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선의 기준을 정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에어컨의 어떤 이제 뭐 현재 우리 매장의 실내 온도를 측정해주는 에어컨들이 있는데요. 뭐 스탠드 에어컨의 경우 이 정도 온도가 되면 냉방을 끌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그런 식의 좀 룰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를테면은 영업시간이 아닌데 식기세척기 전원이 들어와 있다라든지, 아니면 튀김기의 전원이 계속 브레이크 타임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 그렇게 켜 있는 경우는 사실 이게 하루 이틀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한 달이 되고 뭐 10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이 금액 정말 무시 못합니다. 거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뭐 1원 단위로 막 그렇게 계산해 본 건 아닌데요. 거의 한 몇백 돈 되더라고요, 어지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튀김기에다가 몇 분에는 전원을 끌 것, 몇 분부터 전원을 켤 것, 이런 것들을 또 붙여주는 것 또한 좋은 장치가 되겠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가 서비스를 불필요하게 쓰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저도 결산을 좀 이렇게 표를 보다 보니까 월 고정으로 나가는 그런 고정비 중에서 뭐 웨이팅 서비스를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웨이팅 서비스가 뭐 코로나 시국이 오기 이전에는 굉장히 저희한테 필요한 그런 장비였고 서비스였고,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뭐 고정비가 몇만 원씩, 뭐 3만 원, 5만 원, 8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 지금은 근데 그때보다 좀 웨이팅이 있더라도 조금 덜 웨이팅이 선다든지, 저희가 수기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놓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계속해서 불필요하게 쓰고 있는 건 없는지, 저는 그래서 해당 서비스를 좀 해지를 하고 좀 수기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적표를 매달 수기로 하지 않고 뭐 이런 엑셀 혹은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이 조금은 막막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엑셀 파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해당 엑셀 파일은 굉장히 쉽게 매일매일 몇 가지만 입력을 하면 월 결산이 쉽게 이렇게 산출이 되는 방식으로 제가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최소한 우리 오늘 매장에 매출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식재 사입으로 인한 또 얼마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기입을 할 필요가 정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 해당 시트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월 결산을 자동적으로 내어주는 뭐 손익분기점이며 이렇게 세전, 세후 이익으로 나눠주는 이런 엑셀 파일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해당 파일은 이따가 제가 따로 공지는 해드리겠지만, 제가 현재 멘토로 있는 카페에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엑셀 본인만의 이제 방식으로 엑셀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결산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조금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세전 이익을 세후 이익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를 또 지출로 같이 잡고 있는지, 그리고 뭐 직원들의 퇴직금조차 매달, 사실 이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저는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달 직원들의 퇴직금조차도 저는 산정을 해서 그렇게 지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제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직원들, 퇴직금이 발생되는 직원들에게 부담 없이 또 저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한 매달 세금 지출을 위한 비용을 또 따로 잡고 계신지, 이것도 그 비용으로 잡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희 매장 수익률 몇 %나 나오니?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뭐 40%, 50%, 물론 정말 그런 매장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되짚어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매장의 정확한 수익률을 알고 계시는 것 또한 되게 전략적으로 우리의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파일 사용하는 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른쪽 시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카드와 현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그날에 포스기가 있다면 그 포스기에서 이제 그날 정산을 하면 뭐 지출이나 뭐 얼마 할인을 했고 카드 현금 매출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트에다가 기입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날 식자재 매입이 있었으면 그 식자재 매입을 업체명을 넣고 그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품이나 뭐 기타 경비 이런 것들이 발생됐으면 또 제일 오른쪽에 기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 출금, 뭐 그날 포스기에서 시제 출금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넣어 주셔서 시제를 그날 맞추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 하단 쪽에 보시면은 인건비라고 해서 인건비 합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제가 그날의 매출 대비 인건 비율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네, 시트입니다. 직원을 그날 인건비를 책정을 하는 거는 조금 뭐 일할 계산을 하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급여 대비 이제 일할 계산을 하셔서 나온 금액으로 넣어주시면 오늘 매출이 얼마였는데 이 매출의 인건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크를 해서 좀 그날 인원을 조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이제 왼쪽 시트를 보셨을 경우 이제 마찬가지로 노란색 부분만 기입을 해주시면 그 달에 성적표가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시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매장의 성적표를 냈고 문제점도 찾았고 개선의 여지와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장도 오토 매장을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사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요식업을 시작하셨나요? 왼쪽에 맛으로 엮어가는 늦은 밤, 우리의 이야기, 심야식당, 포스터죠. 나는 이 심야식당에 나오는 사장님처럼 이 일이 너무 즐겁고 요식업으로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일이 나의 목표야, 목적이야.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이제 네,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가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그런 사장님의 모습을 좀 예시로 이런 사진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불로소득 혹은 사업의 수단으로서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전자의 경우는 사실 정말 오시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성심성의를 다해서 나의 마음과 실력을 다해서 우리의 업을 대한다면 목적의 반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수단으로서 전략적으로 우리의 업을 바라봐야겠죠. 물론 이 시스템이며 매뉴얼이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 해내지 못하면 혹은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저희 매장을 오토 매장으로 만들어 줄 거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정말 수많은 시도를 해봤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업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중요한 업이더라고요.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이런 오토 매장을 위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준비가 된 이상, 올바른 사람이 준비가 세팅되었다는 가정하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는 이러한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니까요. 일단 체크리스트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오픈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마감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뭐 머릿속으로 두루뭉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냥 구두로 마감 때 무엇 해야 돼, 뭐 이거 하면 돼 라고 했을 땐 사실 업이 너무 익사이팅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놓치는 것들도 많고요. 그런 놓치는 것들이 생겼을 때 그 다음 날 우리에게 많은 피로감을 주게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매일 체크를 하게 함으로써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장치를 만들어 주는 거죠. 홀 주방 이렇게 나눠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 따로 주방 따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작성을 한 후에 매일매일 저희 직원 톡방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놓치는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인수인계,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일단 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반드시 B3 이상 사이즈, 뭐 A4 사이즈로는 사실 너무 이 칸이 작아져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식자재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지가 않다 보니 B3 이상 사이즈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팅을 하셔서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또 지우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의 메인 식자재 그리고 자잘한 부자재들을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머릿속에 생각을 해놨다가 그리고 발주를 할 때 그냥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면서 발주를 하는 것들은 사실 뭐 매장이 너무 바쁘거나 그날 그 해당 근무자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이럴 경우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생기면 우리 매장의 영업에 좀 큰 손해를 입히게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식자재 리스트는 반드시 만들어서 사용하면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죠. 이번에는 일일 근무자. 저희 매장이 항상 직원으로 이렇게 뭐 운영이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일일 근로자분들을 활용을 하는 일이 빈번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뭐 홀주방 이 또한 나눠 놨는데요. 한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용지를 출력해서 또한 코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뭐 매뉴얼이라는 게 사실 대형 프랜차이즈나 뭐 기업용은 다르지만 뭐 되게 두껍더라고요. 막 거의 책 한 권 나오는 수준으로 그렇게 굉장히 큰 매뉴얼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여러 장 굉장히 길게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게 사실은 되게 실용적으로 쓰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일 근로자 혹은 아르바이트가 처음 출근을 하는 날 아침에 이렇게 건네줍니다. 해서 해당 부분 숙지를 하고 근무에 임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고 임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시스템과 매뉴얼이 이제 갖춰졌습니다. 조리 매뉴얼도 막 뭐 사진으로도 만들어 놓고 영상으로도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이젠 된 거 아니야? 사람도 있고 이 정도 매뉴얼도 있어. 그러면 우리 매장도 이제 오토 매장이야 라고 하기엔 아직 조금 더 남은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매장의 근무 수칙이에요. 저희 직원들 또한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이런 수칙으로 정리를 해서 직원이 첫 출근했을 때 이렇게 숙지를 시킵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날 출근하는 날 바로 작성을 하면서요.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뭐 말짱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런 저희 매장의 규칙과 매뉴얼과 시스템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한 사람이 소중할 만큼 우리 요식업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양질의 사람을 또 채용을 하는 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매장에서 보다
조금 더 오래 근속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이런 사람들을 필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시작은 우선 구인 플랫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뭐 구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식도 굉장히 좋지만요. 우리 매장만의 특색이 있는 글, 내용들을 다뤄서 뭐 디자인으로 만드신다면 너무나 더 좋죠. 이런 디자인을 제공하는 템플릿을 제공하는 플랫폼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플랫폼에서 어떠한 뭐 일반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런 구인 플랫폼에다가 모집을 하는 것 또한 그게 첫 시작이에요. 그냥 글 조금 가족처럼 함께 할 분들을 모십니다. 이 정도로 하는 것과 그리고 그래도 깔끔한 디자인에 우리 회사는 우리 매장은 이런 곳이에요라고 내걸은 곳과는 구직을 원하는 근로자가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접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매장에 이 구직자가 이제 면접을 왔을 때 방문해서 면접을 진행하는 면접관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루뭉실하게 뭐 어디 사세요? 뭐 얼마나 근무하실 거예요? 원하는 급여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어디서 일해 보셨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단 이런 말끔한 면접지 하나를 출력을 해서 이쪽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면 제가 해당 내용을 보고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셔서 물론 비워둘 부분은 비워두더라도 이러한 면접지를 작성을 하면서 되게 우리가 필요한 이 구직자에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보면서 면접하는 거는 정말 다른 분위기를 연출을 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 구직자가 우리 회사를 생각하는 대하는 태도 또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올바른 자세, 올바른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예비 직원이 채용이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치들이 올바르게 돌아가는 그런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준비해야 될 게 많죠. 뭐 레시피 매뉴얼이라든지 매장이 항상 바쁘면 좋겠지만 또 뭐 바쁘지 않은 날에 그런 날에 어디를 어떻게 언제 청소를 했는지 이 또한 이런 청소 계획표와 같은 리스트 또한 필요합니다. 그것도 표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게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매장이 홀 영업만 하는 게 아닌 배달도 같이 겸하고 있는 매장이다. 혹은 배달 매출이 굉장히 높은 매장이다 라고 가정하에 그 배달 매장에서는 또 그런 배달 체크리스트가 필요하겠죠. 어떠한 메뉴가 주문이 들어왔고 그 메뉴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판매를 할 때 만약에 뭐 반찬 하나를 뭐 소스 하나를 이런 것들을 빠뜨리게 돼가지고 또다시 갔던 곳에 한 번 더 배달을 가면 이 배달 한 건에 대한 수익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판매하는 이 배달 메뉴의 구성을 사진을 90도 각도로 촬영을 해서 그 사진을 출력 후에 코팅을 한 후에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이제 또 배달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노무적으로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지금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뭐 그런 노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면접을 보고 제 지인의 이제 업장인데요. 하루 이틀 근무를 하다가 이 업장을 운영을 하는 사장님은 3, 4일 정도 지나서 이 친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하루 이틀 한 3, 4일 정도까지 근무를 하다가 근데 5일쯤 됐을 때 이 직원이 우리 매장과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해서 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여서 그 해당 직원에게 이제 또 통보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직원이 다음날 바로 고용노동부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그 지인 사장님께서는 약 한 달의 급여를 이 해당 직원에게 지급을 하고 5일 정도, 3, 4일 정도 이렇게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의 급여를 지급을 하고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과태료를 내야 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금의 사례는 사실 이런 노무적으로 우리가 그날 뭐 일용직이더라도 뭐 아르바이트나 저희 정직원들 채용하는 날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노무적인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최소한의 근로계약서만큼은 임시 근로계약서라도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정말 어렵게 영업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로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사업에 큰 지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무적으로도 저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Q&A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 방송 혹은 소상공인 홈페이지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렇게 힘들게 장사를 하는데 매일매일이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런 결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매장에 뭐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수익이 나요. 근데 그 수익이 얼만큼이 났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얼마가 남았다면 우리가 그 남은 금액으로 우리 매장에 뭐 식기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인테리어나 다른 부분을 보수할 수 있는 또 여지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떠한 상품성을 개선을 해서 뭐 만약에 우리 메뉴 재료비가 너무나 낮아요. 뭐 10%, 뭐 10%대가 나온다거나 뭐 20% 너무나 되게 적정 수준 이상의 재료비가 든다면 우리의 메뉴에다가 조금 뭐라도 더 얹어서 상품성을 개선을 해서 우리 매장의 매출 한계선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조금 더 남는 비용으로 마케팅 비용으로 또 산정을 해서 이번 달에는 더 많이 남았으면 다음 달에 그 남은 금액으로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함으로써 또 우리 매장에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또한 뭐 우리 매장의 인건 비율이 너무 낮다라고 하셨을 경우는 직원들의 근속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혹은 우리 회사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의 복지나 교육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또 우리 회사, 우리 매장을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두루뭉실 이 정도 남으니까 뭐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의 사업을 매달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경우 뭐 이러한 기회, 더 높은 매출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달에 우리 매장에 점검이 필요한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뭐 매뉴얼 시스템 그리고 뭐 자가 진단하기, 우리 매장 자가 진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지피지기 백전백승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데이터 경영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거예요? 라고 하셨을 경우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이 요식업을 조금 더 사업의 수단으로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런 활동 이후에 우리 매장이 오토 매장으로 조금 더 내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을 때 이런 상권 분석이나 새로운 메뉴 개발을 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원가를 분석을 해서 더 좋은 상품을 또 전략 상품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고객관리 CRM이라든지 시장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 지금 요식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 상황은 이 데이터로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을 예를 들어 뭐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상권 분석 툴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간단한 데이터만으로도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에 어떻게 조금 더 마케팅을 해야겠다, 아니면 우리의 고객이 어떤 고객들이 주로 우리 매장을 방문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후에 우리의 주 타겟을 위한 또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겠죠. 마케팅이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는
데이터 경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오늘의 우리 매장, 오토 매장을 만드는 그런 방법과 자가 점검을 하는 그런 방법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